미중 경쟁은 이제 관세나 기술을 넘어 에너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 LNG, 그리고 비공식적인 거래들이 글로벌 지정학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이 하이리스크 게임에서 조용히 승기를 잡은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왜 파이프라인 하나가 정상회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 오늘 영상은 중립적이고 교육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열린 마음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이창의 등장. 중국이 이창 씨를 신임 무역 협상 대표로 임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점점 더 긴장되고 복잡해지는 미중 경제 관계 속에서 전략적인 조치다. 보다 유연하고 현대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이창의 발탁은 베이징이 전통적인 관세 이슈를 넘는 더 치열하고 장기적인 협상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기술 공급망, 지적 재산권, 경제 안보 같은 주제들이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지형 속에서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팝콘을 꺼내두시길, 이창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이 무역 협상은 넷플릭스 스릴러보다 더 긴장감 넘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의 회담. 미국과 여러 글로벌 파트너들 간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의 회담은 단순한 외교의 행사 그 이상이었다. 유럽, 나아가 아시아에서 워싱턴의 존재감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계산된 제스처였다. 정식 합의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은 확전보다는 관여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어쩌면 무역 분쟁이 전면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회담의 타이밍은 의문을 자아냈다. 미중 대치가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진 이 만남은 더 깊은 전략적 의도를 암시했다. 미국이 유럽과의 대서양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에서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유럽과의 경제관계 강화였을까? 중국에 보내는 미묘한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단지 파스타와 함께한 외교 저녁 식사였을까?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제 정치란 협상 테이블 위보다 줄 사이에서 더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 이런 순간들에는 영어와 이탈리아어에 능통한 파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미국, 중국산 제품에 최대 240% 관세 부과. 미국이 특정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의 또 다른 장이 아니라 선택적 견제를 넘어 전방위 경제 압박으로의 전략적 확장이다. 기술 중심의 분쟁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에너지, 희토류, 산업용 원자재 같은 핵심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은 공급망 압박과 기업들의 조달 전략 재검토로 진동했다. 이 정책 변화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더 분열되고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조치는 초연결된 세계 속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높은 관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저가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자제품부터 에너지까지 가격이 오르며 이런 공격적 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 경제적 고립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일까? 에너지 긴장,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전선.
미중 경제 경쟁은 이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선, 에너지 분야에 진입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조치를 강화한 후 중국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다.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입 중단.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 재조정의 신호였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 현 지정학적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는 더 이상 중립적인 상품이 아니라 협상과 억지력의 도구가 되었다. 이런 구매 행태의 변화는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계산된 조치이기도 하다. 글로벌 역학이나 정치적 긴장에 휘둘리는 대신 중국은 보다 자립적이고 다각화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에너지 흐름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전략적 신뢰를 따라간다. 에너지 지도의 재편. 중국, 러시아와 캐나다로 눈 돌리다. 중국은 미국과 장기적인 에너지 전쟁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인 길을 택했다. 수입 초점을 러시아와 캐나다로 전환한 것이다. 이 두 국가는 방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협약을 맺을 정치적 의지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재편은 단순한 공급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맹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다. 기존의 서방 공급국을 넘어 에너지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은 정치적 압박이나 무역 중단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회복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베이징이 글로벌 협상에서 더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게 해준다. 에너지 의존도를 다양한 국가에 분산시킴으로써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나 시장 조작에 덜 취약해진다. 에너지 안보가 기후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혼란과 얽혀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계산된 다변화 전략은 중국뿐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강대국에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에너지 지도의 재편은 21세기 영향력이 대립이 아닌 일관된 장기 전략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에너지 수출의 급격한 감소.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최대 90%까지 줄이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무역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전략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눈 조치다. 수년간 미국은 급성장하는 아시아 경제, 특히 중국을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구매처로 간주해왔다. 이제 그 가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 급락은 미국 전체 에너지 생태계에 충격파를 보냈다. 타격을 입은 건 단순한 원유 생산업체만이 아니다. LNG 터미널, 정유소 운영자, 물류 지원 서비스 모두 그 여파에 직면하고 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같은 주는 에너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모델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상실은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긴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혼란은 냉혹한 진실을 드러낸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연결된 에너지 네트워크라도 국가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다. 정치 전략이 시장 논리를 압도할 때 그 여파는 빠르고 깊고 광범위하게 퍼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의 회담. 불안정한 에너지 상황 속에서 미국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는 동안 중국은 과감히도 움직였다. 러시아, 카타르, 호주 같은 주요 글로벌 공급국들과 장기 에너지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구매가 아니다. 이는 복원력 있고 다변화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베이징의 이런 움직임은 상업 논리를 넘어선다. 이는 단일 공급원이나 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낸다. 이런 다극화된 에너지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첫째,
미래의 지정학적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둘째, 글로벌 협상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유연성과 대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자원 풍부국들과의 파트너십을 우선시함으로써 전통적 권력 구조에서 소외되었던 국가들에게 새로운 영향력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빠른 에너지 외교는 실용주의가 곧 권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중국은 행동에 나선다. 단순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진정한 교훈은 이것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히 전기를 켜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 리더십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수단이다. 중국 캐나다 에너지 동맹 강화. 미국과의 무역 긴장으로 인해 미국산 에너지 공급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자 중국은 북쪽을 바라보았다. 광대한 석유 매장량과 정치적으로 안정된 체계를 가진 캐나다는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부상했다. 하지만 단위 무역 계약에만 의존하는 대신 양국은 새로운 송유관 및 태평양 연안 수출 터미널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적 전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에너지 접근 지점을 다변화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병목 지점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면서 석유 및 가스 흐름을 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21세기 아시아의 핵심 에너지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다. 내 생각에 이는 캐나다 같은 중견국이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 에너지 지도의 역할을 재정해야 할 수 있는 모범 사례다. 대립이나 과장된 선언 없이 캐나다는 안정성, 투명성, 장기 전략 투자를 통해 조용히 자신만의 위치를 확립해가고 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캐나다는 단지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미국이나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양극화되는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세 걸음 나아가는 국가들, 캐나다처럼 가장 큰 수혜자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 기업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로 전환. 한때 미국 에너지 수출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중국의 상실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을 재빨리 찾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로 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선진국 또는 신흥 경제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환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경쟁해야 한다. 러시아는 지리적 근접성과 낮은 운송비, 노르드 스트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한 영향력 확대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잠재 시장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는 정치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중국 수요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요량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높은 선박 운임과 복잡한 물류 체계는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미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공급망 재구성, 가격 모델 조정,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수해야 한다. 제작성된 에너지 흐름, 글로벌 권력의 이주. 포스트 세계화 시대에서 에너지는 더 이상 가장 저렴하거나 가장 짧은 경로를 따라 흐르지 않는다. 이제 에너지는 신뢰, 안보, 전략적 정렬에 따라 흐른다. 글로벌 에너지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지리보다 지정학에 의해 좌우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캐나다와의 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 인도는 중동의 자원 풍부국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카타르로부터의 LNG 수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전통적 에너지 강국들은 미국이 더 이상 주요 수입국이 아니라 자급 가능한 생산국이 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은 단지 물류나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향력의 문제다. 에너지는 이제 일종의 소프트 파워가 되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동맹까지 형성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파이프라인이나 해상 운송 경로 하나가 단지 연료만이 아니라 외교적 무게까지 운반할 수 있다. 연료는 더 이상 단순한 연료가 아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선언이자 전략적 우위이며 글로벌 권력의 새로운 화폐다. 무역에서 대결로.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맥 중 하나인 에너지로 번졌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베이징은 단순한 보복 관세로 응수하지 않았다.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을 중단하며 핵심 연결 고리를 끊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같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주들의 경제 생명줄인 산업들을 겨냥한 조치였다. 중국도 이 게임에서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이 대응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전략적이었다. 중국은 러시아, 카타르 등과의 에너지 거래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빠르게 다변화하는 동시에 단호한 무역 대응을 결합함으로써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는 에너지를 단순한 시장 상품에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이 상황은 새로운 글로벌 진실을 강조한다. 에너지 무역은 이제 더 이상 상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치 선정, 영향력, 지렛대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전장이 확대되었고 석유와 가스는 이제 외교적 체스판의 중심에 섰다. 미중 무역 관계 재건, 흐릿한 지평선. 5년 이상의 극심한 무역 긴장 이후 미중 경제 관계를 복원하는 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유지한다. 양국이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경제 분열 방지를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회의론자들은 이 균열이 단순한 관세나 무역 불균형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기술 패권, 지정학적 영향력, 세계 질서에 대한 상반된 비전이 맞부딪히고 있다. 미국이 또 한 번의 불안정한 선거 주기에 들어서고 중국이 더 큰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면서 현재의 디커플링 단의 탈동조화 추세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심화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기적인 마찰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 자체의 전환일지도 모른다. 중국의 조용한 반격 전략. 중국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말싸움이나 보복 관세에 나서는 대신 더 조용하고 전략적인 경로를 택했다. 미국의 주요 에너지 고객에서 점차 이탈하는 것이다. 무역 전쟁에 대한 공개 담론이 벌어지는 동안 베이징은 장기적인 LNG 구매를 조용히 줄이고 원유 수입을 러시아, 카타르, 캐나다 등 대체 공급국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상업적 조정이 아니다. 더 깊은 전략적 이탈을 나타낸다.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별다른 소란 없이 철수함으로써 중국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공백을 만들었다. 특히 중국 수요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 여파는 단순한 무역 통계를 넘어 물류망, 인프라 투자, 지역 경제 전체로 확산된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극적인 발표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지정학의 세계에서 전략적 침묵이 때로는 제재나 위협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긴다. 에너지가 더 이상 중립이 아닐 때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수요와 가격이 일치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중립적인 경제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중립성은 사라졌다.
오늘날 분열된 세계에서 에너지는 점점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는 단순히 연료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을 투사한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막대한 에너지 수출을 활용한다. 반대로 중국은 구매력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한다. 우방을 보상하고 경쟁국과는 거리감을 둔다. 공급망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석유와 LNG는 단순한 에너지 안보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지정학적 도구, 신뢰, 지렛대, 의도를 상징하는 수단이며 자원이 이윤이 아닌 권력을 따라 흐르는 다극세계에서 그 흐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누가 알았겠는가? 기름 한 배럴이 정상회담 악수보다 더 많은 정치적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21세기 외교는 원유와 LNG로도 가능하다. 글로벌 에너지 체스판의 조용한 승자, 캐나다. 글로벌 에너지 강국들이 전면에서 충돌하는 동안 캐나다는 조용하지만 전략적인 길을 걸어왔다. 무역 전쟁이나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태평양 연안항만 확장, 신규 송유강 건설,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왔다. 안정적인 평판과 동서양을 잇는 위치 덕분에 캐나다는 정치적 갈등 없이 에너지 신뢰성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최우선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서 등을 돌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캐나다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캐나다의 부상이 특별한 이유는 그 방식에 있다. 대결이 아닌 조용한 일관성을 통해 성장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위협이나 언론을 통해 협상하는 동안 캐나다는 의도적으로 조용히 구축해왔다. 이는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이긴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석유, 가스, 무역 루트가 글로벌 동맹을 재편하는 지금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연료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며 신뢰이고 불안정한 세계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사이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략과 안정성을 통해 조용히 전진하고 있다. 여러분은 누가 진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략적 침묵이 시끄러운 외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플레이어들이 판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믿습니다.